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오면 이제 무죄 받기가 좀 어려운가요? 일반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피해자 말과 피의자 말 중 누구 말이 거짓인지를 모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둘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거짓말이 나오면 유죄다고 확신하는 거죠. 거짓말 탐지는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짓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법원에서도 가면 누구 말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영향을 엄청나게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오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히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의뢰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기가 임차한 열쇠를 돌려주러 와요. 그래서 돌려주고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와서 자기의 목 부위를 어루만져갖고 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사건을 이제 거짓말 탐지한 거죠. 우리 의뢰인인 공인중개사는 전혀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때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앞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잖아요. 접촉할 기회도 없었는데 무슨 강제추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기를 아니 만지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흉한 그런 미수에 자기가 이제 치가 떨리고 정신병원 가서 이제 치료까지 받았다 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 검찰은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기소를 했죠. 그 단계까지는 다른 변호사님이 했어요. 다른 변호사 하다가 이제 기소가 되니까 그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방어 포인트로 주목하셨나요? 일단 이제 기록을 정사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드러났고, 피고인과 상담을 하고 얘기 들어봤는데 피고인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일단 느낌이 왔었죠. 그래서 증거를 원점에서 검토하면서 이제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여러 가지 찾아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일자에 피해자는 비가 많이 와서 젖을 정도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일자에 비가 왔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좀 더 장소를 좁혀서 그 공인중개사가 있던 사무실의 강수량을 봤더니 아침 일찍에 0.5mm가 비 왔어요. 그 낮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면 저희는 비가 왔는데 비를 피해서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들어와서 열쇠를 주고 가는데 뒤에서 주물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음영이가 웃더라. 근데 그때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웃는 걸 알죠? 더군다나 음영하게 웃는 것? 아니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웃는 걸 아냐? 더군다나 본인은 뒤돌아서 가는 중이었지 않느냐. 본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유리가 있었는데 그 유리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개사 사무실을 현장 검증해 보니까 그 유리에는 광고 전단이 따삭따삭 붙어 있어서 유리를 보고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이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고, 피해자 피고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피해자가 진상을 부리는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감이 안 좋으니까 피고인이 계속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녹음을 들어보니까 피해자하고 피고인의 관계가 강제추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결국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단 한 1년 이상 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처음에 변호사 선임했다가 사임시키고 또 새로운 변호사 선임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엄청난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에 고소를 당해서 바로 우리 사무실에 왔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처음에 선임할 때 그렇게 전문성도 없고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1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되면요, 검사가 반드시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또 다투어야 하는데,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